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 1부에 이어 2부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1부 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선대대장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실상과 탄약 부족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 군인이 전한 우크라이나 군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기사 번역 이후에 전체 기사에 대한 간략한 요약 및 시사점과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 다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우크라이나 대대장 인터뷰 및 우크라이나 전환기사 2부. 우크라이나는 숙련된 군인과 탄약의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전쟁 승리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성명 전부가 아닌 이름만 밝힌 우크라이나 군인 드미트로는 워싱턴 포스트의 동일한 상황에 대해 많이 언급했다. 그는 도네츠크 지역의 제36 해병여단에 복무 중인 경험이 적은 일부 부대원들이 참호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폭격은 때때로 너무 강력해서 한 병사가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그러면 다른 병사들은 그것을 잡는다고 상황을 전했다. 드미트로는 처음에는 동료 병사들이 매우 뜨는 것을 보고 위험의 현실을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지만 다음에는 그들이 그냥 그 위치에서 도망쳤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파른 손실에서 비롯된다. 우크라이나 최고 사령관인 발레리 잘루즈니 장군은 8월에 거의 9,000명의 거의 병사들이 죽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의 고문인 미카일로 포돌야크는 12월에 그 수가 최대 13,000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방의 관리들은 더 높은 추정치를 제시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수치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수의 부상자를 제외한 것이다. 익명을 전제로 한 독일 관리는 베를린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상자 수가 1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그 관리는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고 언급했다. 한편 시르스키 사령관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세는 1월 초부터 시작되었다.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장은 지난달 워싱턴 포스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32만 5천 명 이상의 군인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또 다른 15만 명의 병력이 곧 전투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수적으로 열세이고 탄약도 적다고 말했다. 키이우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고 러시아의 통제로부터 더 많은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해관계는 특히 높다. 또한 러시아도 탄약, 인력 및 동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의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달 동안 점진적인 이득만을 기록했다. 미국 관리는 우크라이나의 손실 이상으로 러시아의 손실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에 본부를 둔 CNA의 군사 분석가인 마이클 코프만은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상대적 이점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지 그리고 그러한 이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서방에도 달려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러시아도 훈련되지 않은 동원된 병사들이 전투에 투입되고 있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시르스키 사령관은 지금 도착하는 사람들은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생존하고 싸워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더 정밀하게 사격하고 더 자세하게 정찰하고 더 신중하게 위치를 선택하고 부대 간의 상호작용을 더 자세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밝혔다. 특히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최근 이득에도 전장은 크게 기울지 않았으며 미군 관리들은 러시아가 바흐무트를 점령하더라도 전략적 중요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관리들은 우크라이나가 그곳에서 겪고 있는 막대한 사상자를 감안할 때 키이우가 후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은 적어도 1월부터 우크라이나에 바흐무트에서 철수하라고 조언해왔다고 미국 관리는 말했다.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우크라이나의 관리는 바흐무트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전투를 이끌었던 바그너 그룹의 전투원이 주축인 러시아군이 고갈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어쨌든 바흐무트를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부대는 다가오는 공세작전에 동원될 계획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9년 동안 미국에서 훈련받은 많은 하급 장교들을 잃었고
침공이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 군을 러시아 적들과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 지휘부 군단이 사라졌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는 밝혔다. 그 관리는 그들 중 상당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해당 부대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침공이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인들은 군 복무를 위해 자발적으로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등록하지 않은 전국의 남성들이 길거리에서 징병 전표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의 내부 보안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인들이 당국이 징병 소환장을 배포하는 위치를 피하도록 돕는 텔레그램 계정을 폐쇄했다. 처음에 미국은 키우에 제공하기로 결정한 M777 곡사포와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무기 시스템에 대한 우크라이나 군 훈련에 집중했다. 1년 가까이 전면전이 진행된 1월에는 우크라이나 군에게 연합전술훈련 지도를 시작했다. 약 650명으로 구성된 한 개 대대만이 지금까지 독일에서 훈련을 마쳤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게론 가른 중령은 우크라이나의 추가 대대가 3월 말까지 훈련을 완료할 것이며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의 필요가 나아가게 됨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투에 필요한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가른 중령은 결론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한 때에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이 거듭 강조했듯이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가능한 한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관리들은 새로운 장비와 훈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실질적인 방어선을 구축한 거대 전선 전체를 공격하기에는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전차와 장갑차로 러시아의 방어벽을 돌파할 수 있는 약점을 조사하도록 훈련하고 있다. 또한 영국도 작년의 1만여 명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신병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올해 또 다른 2만 명을 훈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은 2023년에 3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춘계 공세를 위해 군인들을 단속하고 새로 합쳐진 돌격여단의 일원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또한 키이우는 서방 국가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전투 차량과 전차를 중심으로 대대를 편성하고 있다. 시르스키 사령관은 부사령관들이 다음 공격을 위해 병력을 준비하는 동안 자신은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전선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르스키 사령관은 서방 무기로 해외에서 훈련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언급하며 예비대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행동에 제대로 참여할 예비대를 준비하기 위해 이 공격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어하고 다른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미국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되면 더 많은 병력과 돈, 무기 생산 시설을 보유한 러시아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키우에 대한 군수 공급의 시급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얼마나 더 많은 미국 원조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하원 의원들의 질문에 콜린 칼 펜타곤 정책 책임자는 자신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칼은 우리는 전쟁의 과정이나 궤적을 모릅니다. 전쟁은 지금부터 6개월 후, 2년 후, 3년 후에 끝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상으로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 번역이었습니다. 그럼 기사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각 부분별로 시사점 및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쿠폴 중령이 전한 우크라이나군 실태 요약 및 시사점입니다. 쿠폴 중령은 제46 공중강섭여단의 대대장으로 솔레다르 전선에 500명의 대대병사들과 함께 투입되었다가 철수했습니다. 솔레다르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노 용병단체에 의해 포위되었다가 이후 점령된 도네츠크주 중부 지역의 도시로서 바흐무트에서 북동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그는 전쟁 1년 후 이곳에 함께 투입된 병력 500명 중 100명이 전사하고 400명이 전투불령의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전선에서는 경험 있는 대부분의 군인이 전사하고 신병들로 총원되었는데 그들은 수류탄 투척 등 제대로 된 훈련 한 번 받은 적이 없고 하물며 총소리 자체를 무섭다고 합니다. 이로 볼 때 우크라이나 군의 손실이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 못지않게 우크라이나 군도 포병의 포탄 및 기본 탄약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전력 중 인력 부분과 탄약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 규모입니다. 미국 등 서방 측은 전쟁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군 12만 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그보다 많은 20만 명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의 평가라 신뢰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우크라이나의 상비군은 21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에 비해 1년 만에 57%의 병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부분 최전선의 병력이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가정하면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은 더 크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방적 주장이기는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2월 19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 달간에 13,77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전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매달 1만 명 이상의 병력이 전사한다고 하면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이 살아남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 바흐무트 전선 상황입니다. 바흐무트는 어느 정도 전선이 고착화되기 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격전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바흐무트에 막대한 인력과 물량을 퍼붓고 있으며 사상자 수도 엄청납니다. 미국은 바흐무트가 그렇게 전략적인 위치는 아니며 바흐무트를 잃더라도 전선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키우 지휘부에 바흐무트 철수를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 달 전 우크라이나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지상군 사령관이 바흐무트를 방문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바흐무트 사수 의지를 밝히는 등 우크라이나는 호락호락 바흐무트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이지만 사실 바흐무트가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바그너 용병단체의 대표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선전전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측은 바흐무트 전선의 전투를 용병단체인 바그너 그룹에 맡기고 있습니다.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은 자신들이 전투를 담당한 솔레다르를 점령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전국적인 큰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바흐무트를 통해 다시 한번 위상을 떨쳐보고자 선전전에 집중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리고진은 텔레그램 등 자신의 선전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전과를 선전하는데 이를 러시아 측 군사 오신트들이 엄청나게 인용하고 이를 다시 서방의 언론 방송 매체가 보도하면서 바흐무트가 실질적인 입지보다 더 큰 전장으로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흐무트 전선은 자존심 대결의 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흐무트를 잃게 되는 경우 바흐무트 사수 의지를 밝힌 젤렌스키 대통령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바흐무트 공략에 실패하는 경우 바그너 그룹 및 러시아 측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쟁의 흐름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미국 및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입니다. 미국과 EU 등은 그간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군사 원조를 하였습니다. 한동안은 전선 확대를 우려하여 방어용 및 단거리 공격 무기에 국한되어 지원하였지만 이제는 전차 및 장갑차 등 점령지 회복을 위한 공격용 무기들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격 무기가 우크라이나 관리도 밝혔다시피 상징적인 양이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서방은 초창기에는 지원하는 군사 장비의 운용 교육에 치중하다가 이제는 연합전술훈련 등 실제 전투에서의 교전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영국에서만 1만 명의 우크라이나 병력이 훈련을 받았고 2023년에는 2만 명이 훈련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EU는 올해 3만 명을 훈련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공격용 군사 무기인 레오파르트 전차 등의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첨단 공격용 무기인 전투기의 지원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많이 약화된 시점이라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다시 역대급 물량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까지 물량을 쏟아부은 미국 등 서방이 여기에서 발을 빼 지원을 중단하고 휴전 협상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은 한동안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전쟁 전망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비관론입니다. 전쟁은 다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병사들의 사기인데 우크라이나 내부에 전쟁 승리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합니다. 전쟁의 승리로 귀결될 것 같은 마음이 커지면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신감이 향상되어 전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반대로 패배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보다 상대적으로 소국인 우크라이나는 전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들이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전쟁 초기와는 달리
이제는 전쟁 징집을 피해 다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당사자인 경우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쟁 장기화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비관론을 잠재울 큰 한방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우크라이나의 중계 대공세 관련 사항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중계 대공세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몇몇 언론 기사는 우크라이나의 중계 대공세 봄 대반격은 라스푸티차가 끝난 이후에 개시되며 자포리자와 헤르손 등 남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계 대공세, 봄 대반격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왜 나오게 된 것일까요? 대공세, 대반격이란 말은 전략상 기밀로 취급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은 매체에서 우크라이나의 봄 대반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만, 선전전일까요? 시점상으로 볼 때 교착된 전선의 흐름을 바꿀 시기는 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다시 역대급 물량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한 점에 비추어 중계 대공세의 실행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공세의 시점을 잡은 것도 우크라이나 군인들에 대한 훈련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이기 아닐까 합니다. 다만 봄 대반격이 러시아의 공격 지원을 위한 선전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곱째, 전쟁의 종료 시점입니다. 현재 판단해 볼 때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쟁은 일방이 매우 우세한 상황에서 휴전하거나 종료하게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막강한 공군력을 비롯하여 궁극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미국과 서방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이런 상황에서 휴전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서방도 이 시점에서 발을 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인력과 경제력, 군수 생산시설을 더 많이 보유한 러시아가 유리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미국 펜타곤 관계자가 말했듯이 전쟁은 지금부터 6개월, 2년, 3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말처럼 전쟁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구폴 대대장을 인터뷰한 내용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상황과 시사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께서는 워싱턴 포스트나 저희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실제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항상 경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